네, 이렇게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 최소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최대 7.5의 강진이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사망자 규모가 최대 10만 명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인구의 80%가 지진 벨트에 밀집되어 있어서 피해가 더 컸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규모 7.2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7.2, 7.5의 지진이 39초 간격으로 연이어서 발생을 했고 피해가 엄청난 상황인데 그 교수님 7.2, 7.5 이 정도의 지진 규모가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도 궁금하고 또 왜 이렇게 피해가 큰 건지 알려주시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규모 7 이상의 이런 지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진 분류에서 보면 이제 대지진의 어떤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중 지진으로 7.2의 전진 그리고 7.5의 본진이 불과 한 38초 정도 사이를 두고 연달아서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피해를 야기를 했고요. 예. 특히나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 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우리가 이제 진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진원의 깊이가 20km, 10km 각각 굉장히 얕은 곳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 큰 피해가 발생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 공식 사망자 집계에 따르면 현재 사망자 188명인데 최소 10,000명에서 10만 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의 80%가 지진 벨트에 살고 있어서 피해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내진 설계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취약한 건물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예견된 인재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규모 7 이상 예.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월 달 경에 6.8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던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베네수엘라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내진 설계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더 가중시킨 그런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베네수엘라가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휴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집에 있는 상황이라서 건물이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금 매몰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또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건물에서 많이 셀 수도 있을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럼 전기나 가스는 다 뭐 정부에서 차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진 발생의 가장 큰 그 피해가 예. 결국은 이제 다른 재난처럼 이제 국부적인 재난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광역적인 곳에서 동시에 피해가 일어난다는 점이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그 도시 인프라에 대한 부분, 가스 공급이라든가 특히 이제 전기와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네. 뭐 향후에 이제 뭐 복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도시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는 크게는 뭐 그 1년 넘게도 걸릴 수도 있고요. 예. 적어도 수개월 정도는 이런 피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국제사회의 원조도 이어지고 있지만 물자가 부족해서 사비나 수레, 맨손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지 않은 대도시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 복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네, 결국 이제 그 붕괴된 건물 잔해에서 이렇게 매몰된 분들을 구조해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가장 1차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 원활하게 되려면 뭐 중장비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도로라든가 뭐 통신 전기 이런 것들이 단절된 상태에서 결국 뭐 지금 사람 손으로 일일이 드러내는 이런 작업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빨리 이런 도시 인프라를 그 응급 복구하는
이런 것에 좀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여러 외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베네수엘라 자체의 능력 갖고는 구조라든가 이런 응급복구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25분쯤 뒤에 일본에서도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규모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관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공교롭게 비슷한 시간에 발생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우선 미국 지질조사국이라든가 이런 곳의 발표를 보면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단층대가 다른 그런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예. 이 말씀하신 이제 두 지진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고요. 예.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카리브판하고 남아메리카판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단층대에서 발생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에 예. 속해져 있는 그런 단층대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예. 일단 베네수엘라, 일본 지진은 서로 연관성이 없고 그냥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지진인 건데 이게 규모 면에서 봤을 때 둘 다 7 이상 강진이었거든요. 근데 이 피해 상황이 전혀 달라요. 일본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게 일본이 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던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예.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제 내진에 관련된 부분들이 촘촘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내진에 대한 그리고 지진의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어느 정도 지진에 대한 예방적인 준비가 돼 있고 안 돼 있고에 대한 부분이 어떤 피해에 대한 규모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베네수엘라가 일본처럼 지진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던데, 근데 숨은 지진대라는 표현을 쓰던데 숨은 지진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지금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피해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큰 지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2016년에 발생한 경주 지진이었거든요. 네. 규모로 따지면 5.8 정도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피해가 좀 컸던 게 2017년에 포항 지진이 규모 면에서는 5.4로 경주보다는 조금 낮았는데요. 예. 포항 쪽 포항 지진이 더 큰 피해를 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한 5.8 정도가 이제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어떤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빼고 이 필로티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포항 지진에서도 이 필로티 형태의 가옥 구조에서 일부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우에 내진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 강화가 돼서 지금 2층 이상도 내진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제에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상당한 인명피해 발생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함은고 일제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전화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